수십 채의 집을 가진 부동산 큰손들의 몰락. 그런데 지금이 투자자들의 일생일 때 최고의 호기급. 오히려 집을 사는데 돈이 나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갭 투자를 부추긴다는 유명 강사. 처음부터 이런 위험성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거의 100% 같이 자기가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된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돼버렸죠. 누가 투자자들을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나? 갭 투자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일부 부동산 강사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신규철도 있죠. 고속도로 있죠. 고시 떨어져 있는 1, 2년 전에 저는 강한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한 10개, 20개 늘리는 걸 일도 안 하거든요. 100% 나가 실시해요. 어떤 근거로 그 투자자들한테 물건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나가시라고. 아니 그럼 오로지 갭만 보고 그렇게 물건을 지금 바꾸시라고. 투자 가치를 보고 그렇게 소개를 갭 투기를 시켜주신 부추기는 건가요? 부동산 강사들을 취재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임대 수익으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건물주는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 건물을 가진 부동산 부자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 방식, 그것이 바로 갭 투자였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 즉 갭만큼의 돈을 가지고 집을 산 후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 이런 방식으로 큰돈 들이지 않고 수십 채 혹은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여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던 이른바 큰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과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갭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시한 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초 자신들의 투기를 부추긴 이가 있다며 추적 60분에 제보를 해온 갭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경 이곳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박명근 씨. 여기에 두 채를 해줬죠. 여기가 1억 9,500에 샀고요. 그리고 전세가 1억 8,500인가? 약 1,000만 원 차이로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전세가 제가 여기를 1억 6천에 지금 내놨습니다. 두 개만 해서 6천만 원 정도. 아파트 매입 후 4년 동안 계속해서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명근 씨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어요. 뭐 아직 더 남아 있어요? 앉으세요. 네, 저 두채 낸 거 아시죠? 더 떨어졌어요. 많이 봤거든요. 이게 만세 부르는 분들 하나가 이게 아시잖아요. 하나가 수록돼 버리고 다 도미노니까. 인근의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근처에 좀 들렸다가. 아, 너무 힘들어서 사이버 상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세요. 계속 버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다른 생활이 여기 함몰돼요. 하세요. 동시에 다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대체 박명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가 우리에게 건넨 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한 유명 부동산 강사 박 씨. 300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그를 명근 씨가 알게 된 건 약 4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씨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파트를 수십 채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십 채 할 만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박 씨가 추천했다는 투자 방법은 이른바 갭 투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익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최소한의 돈을 들여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한 1억 좀 넘는 돈을 딱 보냈거든요. 5채인가? 예, 등기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돈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 그 사람 투자 방식은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다 보내라고 합니다. 8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을 포함해 총 1억 원을 박 씨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명근 씨. 몇 달 후 박 씨가 5채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낼 거냐. 자기는 기본적으로 10채 이상을 해야 특별비용으로 받아준다고. 컨설팅 비용도 깎아주고 또 자기가 특별히 더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해주고 20채, 30채, 40채 많을수록 좋다. 부동산 강사 박 씨의 말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 1억 5천만 원을 보냈다는 명근 씨. 그가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매입한 주택은 11채. 그런데 그중 8채의 전세 가격이 하락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소유한 주택의 시세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나 그거 좀. 여쭤보려고 많이 떨어졌죠. 아파트 매매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매매가가 매매는 1억 7천에서 8천 가까이. 그러면은 지금 그런 현상이 심각해요. 1억 6천까지는 힘들어요. 23평이 인테리어 돼 있는 집이 1억 6천인데도 힘들게 안 나가고 있어요.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박명근 씨 소유 A 아파트의 경우 구입 당시와 비교해 매매가는 3천만 원, 전세가는 3,500만 원이 떨어진 상황. 그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확인한 결과 11채 중 8채의 역전세가 발생해 손실액만 무려 3억 2,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갭 투자.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경우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유 현금이 없다면 기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돼버렸죠. 특히 이제 뭐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 물건들 막으려고 지금 대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출 비용 이자 감당하는 것도 좀 버겁고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현재 박명근 씨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은행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그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갭 투자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이가 또 있습니다. 2016년 갭 투자로 총 8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수찬 씨. 그런데 그중 2채는 벌써 3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놀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00만 원을 여기다 투자하는데 이거 뭐 내가 잘하는 짓인지. 근데 투자를 안 하면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본인 돈 1,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 씨.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보증금이 2억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2억 있는데 지금은 1억 7천 되고 1억 5천 되고 오른 건 하나도 없고 다 깎이고 지금 라고 거기는 3억 1,500인데 그냥 생돈 3억 1,500 물어주고 지금 나가 비어 있고요. 이 씨 역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유명 부동산 강사 박 씨를 알게 된 후 갭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제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는지 막걸리 한잔 하자 하더라고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아, 친하게 지내자. 박 사람의 말주변 좋아요. 아무리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투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사들인 주택 8채 모두 현재 역전세. 계약하실 때 이 물건 못 보고 바꿨죠.
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안 해주고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볼 수도 없고 제가 1억 정도 넣어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네가 그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자로 어디 몇 동 몇 호 계약한다. 그 왜 하필 이 지역인지는 혹시 갭이죠. 갭이 작을수록 자기 500 그 컨설팅까지 한 2,500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다 산 것 같아요. 2016년경 박 씨가 이 씨 명의로 주택 한 채를 매입한 후 보내줬다는 거래 내역서. 따로 있죠. 주택 한 채 매입 비용 총 2,900만 원 중 부동산 강사 박 씨가 수수료로 챙겨간 돈이 450만 원입니다. 이 씨의 주택 8채를 대신 매입해준 대가로 부동산 강사 박 씨가 챙긴 수수료만 총 3,600만 원. 정작 이 씨는 빚더미에 올랐다고 합니다. 좀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직원이요. 그래서 한바탕 한 적도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런 위험성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거의 100% 같이 자기가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된다. 돈이 그쪽으로 올해 꼽힌 돈만 거의 지금 8, 9억이 현금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이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단돈 1,000만 원을 투자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명 부동산 고수라는 박 씨는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적게는 단돈 500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며 부자가 되려면 주택을 10채, 20채씩 빨리 사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주택 20채 정도를 가지게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도 된다며 이들을 현혹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믿고 은행에서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했다는 투자자들. 전문가들은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한 갭 투자는 사실상 위험한 투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약 300채나 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유명 부동산 강사 박 씨. 그는 왜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걸까요? 지난 5월에 부동산 강사 박 씨가 새롭게 써낸 책. 현재 한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가 집필한 서적은 총 7권. 박 씨는 과거 평범했던 직장인이었다가 갭 투자를 통해 부동산 자산가로 거듭났다며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아내 명의를 포함해 무려 500채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산가라는 박 씨. 게다가 15억 상당의 고급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며 3개의 회사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재력은 투자자들이 박 씨를 더 신뢰하게 만든 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박 씨가 정말 상당한 재력가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 씨 부부 소유로 알려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박 씨 부부 명의 부동산은 우리가 확인한 것만 80여 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투자자들. 그리고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기만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역전세 대납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자를 해가지고 역전세가 날 경우에 즉 세입자에게 돈을 더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손실이 난 만큼 그 돈을 준대요. 예, 완전히 주는 건 아니고 빌려주고 대납을 해준다. 예. 그리고 그 전세가가 회복될 때까지 그 돈을 준다. 맡겨놓고 있는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부동산 강사 박 씨가 역전세 대납 제도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받는 이자는 은행 대출 이자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었던 박 씨. 반대로 투자자들은 고금리 이자를 내고 빌린 돈을 되갚아야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제도인 겁니다.
주도기로 했어요. 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타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위치였으면 제가 가보기라도 할 텐데 궁금해서 전화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당신이 투자하기로 했으면 내가 정말 고생을 해서 현장을 발로 뛰어서 발굴한 아파트니까 제발 믿고 가만히 있어라. 뭐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진짜 뭐 좋은 아파트인가 보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박 씨가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70여 장을 확보해 주소지를 확인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0여 채 가운데 무려 40채가 경기도 내 두 곳의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좋은 투자처일까?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봤습니다. 특정 산업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전자산업 하나만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 지역 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미분양 통계를 내보면 전국 그 미분양 물량의 한 5분의 1이 여기에서만 발생한 적도 있어요. 도시의 입주 물량이 제일 많거든요. 경기도 전역에 수도권 전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뭐 집값도 가라앉고 매매 전세가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갭 투자를 하는 경우나 또는 그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 투자잖아요.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쪽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뭐 새로운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런데 박 씨가 유독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소개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요것만 찾는 거야. 요것만. 갭만. 오로지 갭. 층 낮고 높은 간에 금액, 매매 금액이 높아도 상관없어. 갭 있는데. 우리는 잘 안 사가는 물건 있잖아. 층 낮고 정말 쉽게 얘기해서 갭도 안 들고 가는지 바로 계약을 바로 전화 보지도 않고 아, 집을 안 봐요, 절대로. 안 봐요. 수도권 일대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투자처를 고르다 보니 두 지역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요주의 인물로 해서 거래를 안 했어요. 우리 거기 물건 취급하지 말자. 또 우리끼리도 했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때는 그때고 돈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너희 같은 데 못한다. 딴 데 가라. 여기 라고 부동산 이제 만들었어요. 그의 위험한 투자 방식 때문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를 끊자 2017년 박 씨가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렸다는 주장. 실제로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박 씨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제보를 해온 한 부부. 지난 2016년 상담을 진행할 당시 박 씨가 이들 부부에게 유독 강조한 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과장님과 다른 분 들어와 보셔가지고 그 보험, 변액보험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야 된다고 부동산 하려면 집을 뭐 상속할 일이 있을 때 상속세 대비를 위한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박 씨의 권유를 받고 월 30만 원의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는 부부.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투자자는 또 있습니다. 변액보험을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는 이제 2년 뒤에 다시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아파트 채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혹시나 내가 뭐 먼저 죽는다든지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 상속세를 현금으로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얼마짜리? 저는 한 140 정도. 주희영 씨는 총 5개의 변액 보험에 가입. 한 달에 무려 13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 씨의 말대로 이 보험들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보험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이 상품만 봐서는 부동산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 전통적인 이제 보험 상품에 또 투자 성격이 가미된 그런 형태의 보험 상품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상속세가 이 보험을 통해서 절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박 씨가 쓴 부동산 서적에서 그가 과거 한 보험회사에 근무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왕이셨는데 갭 투자로 조금 부자 되신 박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설계에 계신지 위촉되어 계신 분이 맞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분도 저희 위촉 중이신 분은 맞으세요. 아, 지금 현재 뭐 그만두신 건 아니시고요? 네네, 설계사로 되신 분이세요. 박 씨와 그의 아내가 지금도 한 보험회사의 재무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 그 종신보험, 그것도 이제 변액 종신보험만 이제 권유를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판매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보험료가 1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거의 이제 수배 수준에 이르는 판매 수당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배라 그러면 뭐한 대여섯 배 이상. 월 13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박 씨가 챙길 것으로 추정되는 계약 수당은 무려 650여만 원에 달합니다. 본인이 차려놓은 인테리어 업체가 있거든요. 그 인테리어를 통해서 낡은 아파트를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지 하면은 그 회사를 통해서 모든 걸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든지 뭐 나온 이익도 전부 다 가 가져가는 겁니다. 상품 영수증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뭐 그 가격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준돈 갖고 알아서 다 굴리고 그냥 영수증만 통보하는 식이었어가지고. 박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소개된 인테리어 회사 대표는 박 씨 아내입니다. 그런데 박 씨가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소개해준 물건의 인테리어를 꼭 박 씨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내역을 알 수 없는 영수증만 받았다는 일부 투자자들. 박 씨 지인이었던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수익 때문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한 채당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좀 세워놓고 이 사람은 해요. 컨설팅비 포함, 세팅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기준을 놓고 이 한 채에 3천만 원에서 갭이 500이었다 그러면 2,500은 수리비가 됐든 다른 거가 됐든 해서 조금 먹이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한 채당 3천만 원은 빨대를 꽂아 빨아오죠. 책을 써서 유명세를 탄 후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상대로 고액 상담을 진행한 박 씨. 주택 한 채당 컨설팅 비용으로 450만 원을 챙겼고 보험, 인테리어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상담료, 컨설팅비, 수수료 챙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챙겨,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비 챙겨.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일석오조도 되겠네요. 나름대로 이제 책 몇 권을 쓰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잘 해먹은 거죠. 진짜 위험한 게 그때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비 자금을 구해놓으세요. 뭐 이 정도라도 말을 해줬으면 사람이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비를 전혀 못하게 해놓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돈이 싫은 사람은. 근데 만났을 때 매년 이렇게 오르는 금액 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런 말들에 굉장히 좀 감복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박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가입자 수는 약 1,500명. 그중 월 회비와 수백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내야만 볼 수 있는 비밀 카페 유료 회원이 약 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 보험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당한 후 갭 투자를 결심했다는 박 씨. 우연히 아파트를 무려 2,000채나 소유한 한 지역 큰손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갭 투자 비법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고수가 박 씨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자 오히려 300만 원을 주고 갭 투자 비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평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상담을 온 이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2권의 서적을 포함해 여러 권의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한 박 씨.
그가 소개한 물건이 지난해 말부터 역전세가 나기 시작했지만 박 씨는 올해 5월 또다시 갭 투자와 관련한 책을 출간하고 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 씨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에 관한 진실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책을 통해 유명세를 얻게 됐다는 부동산 강사 박 씨. 우리는 책을 발행한 출판사를 찾아가 박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출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약간 그분이 책을 쓰시고 싶어서 원고 톡을 하신 거죠. 너 개찌라고, 너 계속 찌질하게 살래? 이 제목으로 원고를 톡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딱 된 거죠.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됐고 그대로 이제 회원수 인물이 되셨고. 네, 이 책이 두 권 나오고 저 책 나오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내용은 거의 같아요. 불과 3개월 만에 2권의 책을 집필한 박 씨. 우리가 살펴본 두 책의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부동산 그 전문 지식이 그러니까 있어는 보았나요? 부동산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 사람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집을 막 한두 채도 아니고 수백 채 계약을 하시면서 스스로 터득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박 씨가 평범한 직장인에서 일명 부동산 고수로 변신한 건 책을 출간한 이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회원은 보험 영업하면서 주변 사람들 상대로 했어요. 지인들 상대로. 한 5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그 50명 정도 이렇게 잘 끌어갔으면 그래도 이렇게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책을 한 권 내면서 조금 많이 과해졌어요. 박 씨는 정말 부동산 투자 고수가 맞을까? 우리는 직접 박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저번에 어제 한번 찾아갔다가 대표님이 이쪽에 계시다고 해서. 네. 잠시만 여기서. 직원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드디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 그런데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책으로 처음 이제 박님을 알게 됐고.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사람들 안 보는데 제가 신기해서 왔는데 저한테 이메일로 뭘 적어서 보내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고 이번엔 제가 수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건데 그게 소비가 비싸요. 선생님도 지금 아파트를 많이 써보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듣기잖아요, 아파트를.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 아마 그만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수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책 6권을 모두 읽고 오라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를 써서 보내자 며칠 뒤 상담료를 입금하라는 안내 문자가 날아옵니다. 상담료는 220만 원, 꽤 고가였습니다. 드디어 상담을 받는 날, 우리는 부푼 기대를 안고 다시 박 씨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비법을 알려주는 걸까? 계속 돈에 한번 찌질러보지 않고 살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월급이라도 얼마나 되겠어? 그지? 그냥 대충 살아갈 만큼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제 맨날 내 삶은 왜 이러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짜고짜 제작진을 질책하기 시작하는 박 씨.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성공이 달랐어요. 그런 줄 알아요? 성공하다가 막 모르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일에 있어서 자기의 수익이 저것도 지금 30%, 이거 250이다, 이건 죄송한데 이거 쪽팔린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뭔가 크게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있으니까 나를 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먼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라는 것은 내 책 다른 책에 다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건 선생님 자신이 몸값을 빨리 올려야겠구나는 게 중요한 거야. 상담 도중 계속해서 막걸리를 마시는 박 씨. 우리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왜 술 잘못하는겨? 네, 술
나이는 얼마십니까? 그런데 박 씨가 마침내 내뱉은 투자 비법.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내가 좀 알아보라. 열심히 알아보라. 알아보고 또 대신 알아보면서 제가 쓴 책들 있잖아요. 다 읽어볼 거야. 응? 그러면 아마 키가 끓는 느낌이 있을 거야. 만약 키가 안 끓는다라고 하면 무슨 삶의 의욕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갭 투자를 하기 좋은가요? 지금이 갭 투자라는 아마 일생일 때 최고의 호기일 거야. 정말 좋았어. 지금 오히려 집을 사는데 돈이 나와. 직장에서 바쁘고 갭투자를 하면 아마 5년 안에 성공하거든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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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책을 읽고 오시면 눈빛이 이러지 않을까? 눈빛이 이러지 않을까? 아마 꽤나 반짝반짝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프레트 알려드릴 수 있다? 네. 걱정 하나도 안 없어. 역전세도 세미나에 들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of course. 박 씨는 우리에게 다시 500만 원을 내고 특강을 들으라고 권유합니다. 220만 원을 지불하고 진행된 박 씨와의 1대1 상담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회원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선별을 해요. 대표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일명 호구만 받아요. 부동산 강사 박 씨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자들을 이용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 씨를 취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씨 측에서 먼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뭐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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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희 직원들 아니 저희 직원 회원들이 오셨어요. 네, 정말요. 우리는 먼저 왜 특정 지역의 물건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투자처로서는 이제 그게 시각차입니다. 전세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을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보다 갭 투자가 너무나도 많이 투자가 발생한 바람에 그렇게 역전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거고. 근데 대표님이나 투자자분들도 다 갭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채수는요, 그들이 다른 카페에 투자한 채수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한 이유는 뭘까? 컨설팅을 하시면서도 보험을 들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부동산에 보험이 필요할 수가 있죠. 보험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절세는 어떤 식으로 이게 절세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죄송한데 오늘 이 인터뷰가 그 역전세 또는 갭 투자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하면 좀 그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박 씨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투자자들. 예.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럼 박 그분한테 매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회원한테 그걸 다시 제 아파트를 다시 회원한테 그걸 팔았더라고요. 아, 다른 회원한테? 네, 다른 회원한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이제 회원한테. 전세가가 하락하자 박 씨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주희영 씨. 그런데 주 씨의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이 박 씨의 신입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전세가는 3천만 원가량 더 떨어져 신입 회원이 피해를 떠하는 상황. 이와 같은 회원 간 거래가 더 있을까? 우리는 투자자들의 등기부등본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과 박 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대조해봤습니다. 그 결과
총 10건의 회원 간 거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박 씨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분과 제가 상의한 끝에 그러면 저희 회원분들이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 지금 현재 돈이 아주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너무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빨리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사자들이 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하고 있네요.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회원분들이 그 넘기는 사람도 회원한테 그러면 다 처음에 다 그걸 공개를 합니다. 두 분 다 그럼 동의를 그렇게 다. 사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해당 물건을 구입한 신입 회원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정기되시죠? 네네. 회원분이세요? 네네. 뭐 많이 하셨어요? 여러 채? 아니요. 저는 인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인한테 사갖고 주신 줄 알아서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회원 간 거래를 한 또 다른 투자자도 만나봤습니다. 그는 과연 회원의 집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 한테 이렇게 매수. 네, 그렇게 했죠. 저는 집주인. 전 집주인. 네. 는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이 라는 분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가 박 씨의 소개로 매입했다는 주택은 모두 7채. 그런데 그중 5채가 역전세가 난 기존 회원의 물건을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등기부등본에서 발견된 낯익은 이름. 알고 보니 부동산 강사 박 씨의 아내로부터 넘겨받은 물건입니다. 박 씨 아내 명의의 집을 회원에게 판 경우는 2건 더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표님 물건을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넘기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싸게 넘겼습니다. 진짜 나도 월등히 싸게 넘겼고요. 정말 그거 진짜 사람 속 터진 얘기네요. 저 진짜. 그의 말은 사실일까? 우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거래 당시의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동일 면적, 비슷한 시기, 비슷한 층수의 매매 가격과 비교해본 결과 박 씨는 싼 값이 아닌 당시 시세대로 물건을 회원에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 해당 물건의 전세 가격이 1년 새 1억 원 가까이 대폭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박 씨가 회원들에게 물건을 떠넘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부 다 임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박은 임대사업 등록을 꼭 하라고 하거든요. 절세를 이유로 회원들을 8년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했다는 박 씨. 투자 가치가 없는 물건을 다른 곳에 떠넘기기 쉽지 않아 임대사업자인 회원들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그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전세가는 한 2016년부터 2015년부터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덫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되잖아요. 사실상의 회사에서 이걸 동시에 처리하면서 여기서 다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떠넘기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후속 투자자들 끌어들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각종 장사를 하고 어찌 보면 부동산 다단계 판매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가 박 씨를 만나 인터뷰를 한 이후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개의 글들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 악성 제보를 한 탈퇴 회원 2명이 있다. 추적 60분이 그들의 말만 믿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박 씨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몰아 방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우리에게 박 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회원은 1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기망행위 등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돕고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름답고 성스러운 사업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는 박 씨. 하지만 그는 회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대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세입자님에게 드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신다 해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세입자님께서 구해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힘을 이용해 세입자를 겁먹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이 아닌 방송을 만든다며 부끄럽지도 않냐고 물었던 박 씨. 과연 부끄러운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경우처럼 책을 출간한 뒤 유명세를 활용해 고가의 부동산 컨설팅을 해준다는 강사들은 또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들. 일부 저자들은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담 비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강료는 300만 원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그 VIP 물건 투자반? VIP 같은 경우는 바로 물건을 보여드리고 투자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저희가 싸진 않아요. 이게 한 100만 원, 수백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우리는 직접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투자 열기로 가득한 강연장.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이게 저는 보통 상담료가 10만 100만 원이거든요. 제가 100만 원을 내놨거든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100만 원을 막아주고서는 투자처럼 날렸는데 그분한테 내가 딱 1억 이상 넣어서 만들어요. 그럼 100만 원이 아깝다? 그럼 여기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 부동산 강사는 당당히 고액의 상담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지 않나요? 네, 안 좋은데요. 부자들은 왜 투자를 왜 할까요? 잘 생각해 지금 5천 이내로도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자식 친구한테 하나씩 주면 지겠어요. 제가 나중에 부가가치 몰고 다 쫓아가요. 또 서울에 100군데 찍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100군데 다 쳐줘요. 또 다른 부동산 투자 강연장. 강사는 특정 지역에 갭 투자를 하라고 수강생들을 종용합니다. 그게 더 훨씬 더 확률이 높은 이런 동네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억 이하로 괜찮은데 우리는 그에게 1:1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투자처를 물어봤습니다. 직접 뭐 추천도 해주시나요? 예, 아까 제가 쭉 강의 때 언급했던 집들 다 추천할까요? 추천 받으면? 네. 저희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설명도 듣고 현장 안에도 가르쳤죠. 곧바로 이어진 현장 답사. 요즘도 갭 투자 많이 하나요? 지금은 오히려 정신이 없죠. 요즘 오히려 바빠요. 가장 바쁘네요. 요즘에. 직원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가장 잘 지은 집. A급들만 투자 가치가 높은 것만 지금 보여드려야죠. 여기 한다고는 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들고 해야 돼요? 1200에서 1500 사이. 그것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8월이나 9월 되면 전세 세입자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잔금만 하시면 돼요. 1,500만 원을 투자해 전세를 끼고 물건을 구입하라고 조언하는 직원. 최대한 6년 안에는 내 원금은 하나도 없이 얘가 올라간 것만큼 계속 내가 그냥 버는 거지. 뭐 역전세나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절대 역전세라는 건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역전세 걱정은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뜻밖의 얘기. 원래 모든 빌라 있죠? 그 분양사무실에서 모든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 팔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팔아주십시오 하고 물건을 내놔요. 우리 거 하나 팔면 얼마 줄게. 보통 몇 프로나 그런 거나요? 그거는 한 500에서 많게는 한 600. 어제 교수님이 교수님은 그 대표님의 동생. 알고 보니 부동산 강사가 소개해준 물건의 시행사는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
소개가 거래로 이어지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일까? 우리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쪽에서 이쪽 오피스텔 하나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갭 투자하면 금방 돈 벌 수 있다. 안 돼요. 캡살거리가 안 돼. 그럼 오피스텔은 안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여기는 오피스텔이 워낙에 너무 많아서 글쎄요. 갭 투자로 저는 딱히 추천을 해드리고 진짜 안쪽에 있는 빌라 갭 투자하면 나중에 팔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물건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 강사의 입장은 뭘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 KBS 추정 60분팀에서 왔는데요. 선생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제작진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강사. 물건들 이렇게 좀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우리 직원들이야. 제가 하는 건 본인이 물건을 직접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번 주 추천 매물은 신축 투룸, 세미나 일정, 강사 이렇게 세미나 공문이 오고 가는데. 나 지금 한 4일씩 쉬었다가 지금 오늘 지금 남친이나 출근한 거거든요. 예. 그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은 우리 직원들과 1대1 나를 거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댑니다. 우리가 만난 한 현직 부동산 강사는 일부 강사들의 은밀한 거래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엊그제 온 건데요. 책정된 매매가 2%를 소개료로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걸 누가 그렇게 보냈는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물건을 좀 소개해주라. 근데 소개를 해서 거래가 되면은 매매가의 몇 %를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2%면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뭐 3%, 5%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0.4% 수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소개 수수료. 사실은 이제 뒤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는 이제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물건들은 결과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일부 부동산 강사들은 투자 컨설팅을 목적으로 높은 상담료를 받고 별도의 1:1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 상담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우리에게 유망한 투자처라며 물건 하나를 소개해줍니다. 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쪽에 있어요. 네. 이 지역이 지금은 메리트가 훌륭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 한강 신도시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많이 매입했어요. 넉넉히 2년, 3년에 4억을 만들어서 이걸로 한 채로 잡는 거예요, 한 채.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8억 정도로 불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2개 갖고 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빠져요. 2년에서 3년 보고 2년에서 3년 보고 들어가서 100% 수익으로 빠지려고 하는 전략 가지고 바로 매입하는 거예요. 2, 3년 안에 100%의 수익을 창담하며 투자를 중용하는 강사. 컨설팅 비용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내용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물건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100%는 수익 난다라고 확실시해요.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해당 지역은 정말 투자 유망지일까? 신도시로서의 인구 유입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유입될 가능성이. 그러나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은 공급 과잉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미분양이 낮고 공급도 꾸준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과 전세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 이에 대해 강사는 어떤 대답을 할까? 저희한테 소개시켜준 곳이 정말 투자 유망한 지역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제가 추천드린 아파트, 안 오는 아파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 증명해 주시겠어요? 네, 가능해요. 그럼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대표님이 그냥 응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나를 증명할 걸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정확히 어떤 근거로?
저희랑 잠깐만 얘기하고 가시죠. 잠깐만, 오랜 시간은 빼지는 않을게요. 그는 끝내 우리에게 소개한 지역의 투자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자들 중에 이렇게 변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분양 대행사들하고 특히 이제 계약 관계를 맺어서 이 돈을 받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좋다, 이 아파트 분양 물량이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주는 거죠. 결국은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법에 좀 사각지대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법이 직접적으로 좀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아직은 좀 환상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좀 사로잡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좀 성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투자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부동산 강사들. 그들은 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서울 외곽 등지에 위치한 저가 주택을 투자처로 소개했습니다. 만약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가 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주거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중 약 70%는 전세금 반환 신청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부 갭 투자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의 명의를 이전받으라며 세입자에게 억지로 집을 떠안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에 관한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관계 당국의 이 같은 무관심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갭 투자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피해자들. 그들에게 지워진 고통의 무게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관계 당국이 실태 조사를 통해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단속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때까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추정 60분에선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개발 과정이나 식약처의 신약 허가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